나르시시스트가 무너지는 순간을 보고 싶으신가요? 그들이 당신을 상대로 이미 패배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시오. 싸우거나 애원하거나 설명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평온과 존엄성, 그리고 침묵을 가지고 조용히 돌아서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침묵은 그들이 당신을 향해 내뱉었던 그 어떤 왜곡된 말들보다도 더 크고 명확하게 소리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침내 그들이 설계한 비정상적인 게임에 참여를 멈추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한 유형의 사람, 바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며 진정한 승리를 거두는 가장 현명한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빛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심에 중독된 존재입니다. 그것이 칭찬이든 분노든 감탄이든 좌절이든 상관없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그 감정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서 있기만 하면 그들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연료로 삼아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의 침묵이 그들에게 있어 궁극적인 패배 선언이 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력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자신을 변호하거나 설명하려 들지 않을 때, 그들과의 모든 접점을 끊어버리거나 혹은 회색돌처럼 아무런 감정적 반응도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이 쌓아올린 거짓된 우월감의 성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감정 상태를 좌지우지하는 주인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내면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목소리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거짓된 이미지를 비춰보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현실을 인정받고 자신의 힘을 확인하는 반응을 이끌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그 거울은 사라져버립니다. 당신이라는 거울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평생토록 마주하기를 두려워했던 텅 빈 공허함뿐입니다. 그 침묵은 결코 수동적인 회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강력한 선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삶에 접근할 수 없다는 단호한 선포입니다. 이 하나의 행동이 그들이 당신의 평화보다 더 중요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진실을 깨닫게 하며 그들의 환상을 산산조각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침묵은 잠시 숨을 고르는 공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침묵은 거절이며 버림받음이고 자신이 생각했던 만큼 특별하거나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찌르고 미끼를 던지고 어떻게든 그 침묵을 깨뜨리려고 발버둥칩니다. 갑자기 사과하는 척하거나 피해자 행세를 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험담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분노조차도 그들에게는 자신이 여전히 당신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무관심은 그들의 완전한 패배를 확정짓는 선고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평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처벌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비록 절대 입 밖으로 인정하지 않겠지만
자신이 그런 처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향해 너무 예민하다거나 극적이라거나 감정적이라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 자신이 침묵이라는 벽에 부딪혔을 때 세상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입니다.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은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의 내면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함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처음부터 들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무리 설명하고 애원하고 논쟁해도 결코 이해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숨쉴 공간을 주고 생각할 시간을 주며 치유할 여유를 줍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침묵이 만들어낸 진공 상태에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당신은 조용히, 꾸준히, 그리고 단단하게 일어서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게임은 끝났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공정한 게임이었던 적도 없었죠. 당신만이 규칙을 지키려 애썼을 뿐 그들은 계속해서 골대를 옮기며 당신을 기만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이 모든 불균형을 드러냅니다. 이제 그들은 관객도 박수갈채도 없이 당신이 남기고 떠난 텅 빈 공간 속에서 울려 퍼지는 자신의 혼돈의 소리만을 홀로 마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그 어떤 정면 대결보다 강력한 이유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드라마보다 나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교묘한 조종술로도 넘을 수 없는 견고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완전히 터득했을 때 그들은 내내 외면해왔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이겼습니다. 소리치거나 무언가를 증명해서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존엄하게 돌아서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음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통제력은 전부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줄입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감정, 인식, 행동을 조종함으로써 생존합니다. 당신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지배의 환상 속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들의 예상대로 반응하지 않는 순간 그들의 내면 세계는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짓된 정체성 전체를 폭로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예측 불가능함은 곧 위협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지를 교묘하게 조종했습니다. 사랑폭탄이라 불리는 과도한 애정 공세, 은근한 비판, 현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신이 그들의 현실 버전에 의존하도록 길들였습니다. 모든 칭찬에는 계산이 깔려 있었고 모든 논쟁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고 당신이 그들의 가면 뒤를 보기 시작하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경계, 감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르시시스트는 그렇게 꽉 쥐고 있던 통제의 끈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작은 변화들, 즉 예전만큼 쉽게 반응하지 않고 드라마에 휘말리지 않으며 그들의 모순을 의심하는 모습에서 불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을 때 진짜 공포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당신의 자기의심을 먹고 자랄 수 없을 때 무력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자신의 직감을 믿기 시작하고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을 때 그들의 모든 서사는 위협받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마른 무게를 잃고 그들의 인정은 보상처럼 느껴지지 않으며 그들의 비난은 처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자급자족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죄책감, 두려움 또는 동정심으로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차갑고 무정하며 배신했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압니다. 당신이 그들의 조종에서 벗어나 성장했다는 것을, 그들이 당신을 낳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미끼를 당신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방 안에 함께 있어도 더 이상 당신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가면을 꿰뚫어보고 거짓말을 듣고 패턴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자리 잡는 순간 통제력은 사라집니다. 한때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관심과 마주합니다. 당신 안에서의 이러한 진화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악몽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대한 그들의 지배가 끝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당신은 소리치거나 애원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의존을 조용하고 자신감 있게 거두어들이는 것이 그 어떤 대립보다 더 큰 목소리를 냅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이 더 이상 그들 세상의 중심이 아님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것은 단지 당신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향력, 힘, 그리고 통제력 자체를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의 자아는 그들이 원하는 모습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돌보는 사람, 해결사, 비난을 흡수하고 당신의 것이 아닌 죄책감을 짊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것은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전환점이 됩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은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종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속삭임, 직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왜 항상 사과하는 쪽은 나인가? 왜 나의 필요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가? 이 질문들은 당신의 각성이 시작되는 첫 불꽃입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하고 당신의 눈은 더 이상 존경이 아닌 명확함을 비춥니다. 당신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쫓거나 설명하거나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야말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힘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그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것, 즉 자기 자신의 공허함을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투영의 대상이었고 꼭두각시였으며 도구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이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보지 않고서는 들여다볼 수 없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그들의 평가와 분리했을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돈 대신 평화를 추구하고 기능 장애 대신 성장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승리합니다. 그들이 만든 게임에서가 아니라 당신이 되찾은 삶 속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르시시스트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분노도 복수도 아닌 당신의 진화. 그들은 자신이 한때 창조했던 버전의 당신을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더 이상 닿을 수도, 조종할 수도, 정의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다시 당신 자신이 되었고, 그것이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남긴 가장 파괴적인 결과 중 하나는 그들이 자신의 공허함과 홀로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평생을 피해 다닌 현실입니다. 그들은 타인,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의존하여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감탄, 관심, 감정적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삶에 있었을 때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감정 조절자 역할을 했습니다. 당신은 관계의 무게를 짊어졌고 그들의 자존심을 달랬으며 그들이 투사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역할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은 평생 도망쳐온 자신의 감정적 공허와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의 반응 없이는 연료가 없고 당신의 존재 없이는 비춰볼 거울이 없습니다. 남은 것은 그들이 통제와 조종, 환상을 통해 채우려 했던 공허함뿐입니다. 그 공허함은 그저 불편한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대체할 새로운 사람을 찾기 위해 허둥댈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다른 사람을 찾는다 해도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인정이나 감탄, 통제도 그들이 지닌 공허함을 영원히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떠난 빈자리는 그들이 외면할 수 없는 거울이 됩니다. 당신이 남긴 침묵은 귀를 먹먹하게 할 정도로 커집니다. 그것은 그들이 피하고 싶었던 외로움, 불안감, 그리고 통제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뿌리 깊은 두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당신이 그들 없이 치유되고 진화하며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은 그들의 가장 아픈 곳, 바로 그 연약한 자존심을 강타합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들에게 당신의 가치의 원천이 결코 자신이 아니었음을 상기시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오히려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치유는 당신이 스스로 고통과 혼란, 자기의심을 마주하고 얻어낸 것이기에 영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거부했던 내면의 작업을 해냈습니다. 그러한 성장은 회복 탄력성과 명료함, 그리고 평화를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일단 당신이 찾아낸 그것들을 다시는 조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당신의 변화는 그들의 고통이 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해서가 아니라 치유되고 온전해진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무엇이 아니며 무엇이 되기를 결코 선택하지 않았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들이 패배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게임에서 이겨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게임 자체를 완전히 그만